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인회사 2개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인을 위한 부동산 투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부비독 부동산 책으로 부자되는 비밀 독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여왕 이나금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썼던 책, 나는 쇼핑보다 부동산 투자가 좋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이런 책을 집필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2022년 4월이죠. 예, 내일 모레면 5월달인데요. 2022년, 우리는 투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투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무엇인가를 좀 준비를 해야 하죠. 예전에는 재테크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했던 방법인 건데 요즘에는 누구나 필수적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삶이 좀 많이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는가?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삶을 바뀌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삶이 바뀌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나 이 법을 알게 되면 또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은 삶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가? 여러분 부동산 투자 왜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의 따뜻한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노후 우리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월급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노후연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의 집이 있고 또 뭐 연금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또 꿈 넘어 꿈을 꾸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3가지 이유를 그 한 줄로 이야기하게 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손에 10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돈으로 어디를 갈 것이고 무엇을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제 이야기가 다 끝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볼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 10억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아파트를 할 것인가? 건물을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고 10억? 와 좋다. 여기에 머무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부동산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어디가 좋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재테크, 특히 부동산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기술이 몇 프로냐, 태도가 몇 프로냐 했을 때 저는 태도가 80% 정도는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 틀만 이해하게 되면 아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직부연 아카데미에서 예전에는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직장인들에게 100명에게 건물주를 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66분 정도가 토지를 확보했거나 건물을 짓고 있거나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배움이 필요한데 어떤 배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아주 고액 강의도 해봤는데요. 가성비, 가심비가 가장 좋았던 것이 책을 통해서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수많은 부동산 책을 선별해서 제가 책을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을 전부 다 짚어드리고 또 저의 경험, 노하우를 같이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 부비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3가지 치트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돈나 아시죠? 네, 마돈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마돈나.
모르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 바뀌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마돈나를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돈나가 뭘까요? 네. 마돈나, 예. 마음 공부, 돈 공부, 나 공부입니다. 그래서 돈 공부하기 전에 마음 공부가 먼저 돼야 되고요. 돈 공부가 되고 어느 정도 자산을 키웠다 하더라도 나 공부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다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비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마돈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배움, 또 저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오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그 최근에 보면 상승론자, 뭐 하락론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또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승론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안 가지고 있거나 이번에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됐었죠. 여기에 좀 합류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편에 서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자론자, 하자주의가 돼야 돼요. 하자. 우리가 말하는 하자, 그게 아니고, 네, 액션, 하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결심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겠지. 남편이나 또는 나의 멘토가, 또는 책이, 또는 시장이,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부를 만들어 가야지라고 결심하시면 안 되고, 내가 부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라고 결심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내 상황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지? 이런 배움,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잠재의식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서워요. 지금 2022년 제가 투불 시대에 살고 있다 했는데,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내가 몰라서이거든요. 근데 내가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령 10억을 어떻게 벌어? 여기에서 10억 나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잠재의식의 활용에 아주 좋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배움을 해야 되냐 이거죠. 정말 많아요. 유튜브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많은 강의를 아마 들으러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를 잊고 작은 나무들만 보게 되니까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일희일비하게 되고요. 또 상승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거나 보합장이 왔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바뀌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배움을 통할까? 거기에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책에서 굉장히 최근에 2, 3년 동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먼저 그 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무엇인가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네, 부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운 건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배웠는데 왜 움직일까요? 네, 부동산은 어디론가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어디론가가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요도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수요라 하면 우리가 실수요자도 수요고요. 또 투자자들도 수요예요. 그리고 임차인들, 전월세, 이분들도 수요입니다. 이 세 가지 수요자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것인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또는 교통이
새로 개통이 되거나 연장이 되거나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있고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군도 좋겠죠. 이런 곳으로 부동산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입지예요. 입지, 두 번째가 어떤 물건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교통이 어떻게 바뀌고 큰 그림의 교통은 무엇인가. 네 번째가 수급, 수요와 공급.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가 얼마나 이동하고 있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 이런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입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입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도심하고 신도시예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개발축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죠. 또 크게 보면 뉴타운.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주거를 위해서 택지 개발을 해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리고 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주거복지 로드맵 정도가 되겠어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 부분은 아파트죠. 내 집 장만 아파트, 또 투자 상품으로도 아파트. 그래서 갭 투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점포 겸용주택도 있고, 꼬마 빌딩도 있고요. 네, 대형 건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교통축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예전에 전통적으로 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통의 주축은 경부축이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는 서해축까지 동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부축이었다가 지금은 경부축과 서해축 이축 체제로 균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축 체제의 서해축 대표적인 것이 신안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사대곡, 소사원시, 대곡까지 가서 대곡 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광역 교통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GTX A, B, C 요 세 가지가 되겠고 서울 안에서는요 전철이 9개 전철이 있어요. 9개 전철이고 플러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전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철은 전부 다 9개 전철 플러스 연장선입니다. 1호선, 연장선, 2호선, 연장선 이렇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비독을 운영할 때 4호선의 종착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이제 회원분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당고개역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4호선의 연장선은 여러분 어딜까요? 지금 종착지가. 네, 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만들어진 신도시, 네, 바로 진접역입니다. 이렇게 9개 전철역에서 전부 다 연장선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전철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급, 수요와 공급이 어디로 많이 몰리고 있고 어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가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행위를 보고 봤을 때 그것이 경제행위일까 법률행위일까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한다면 제 생각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까지는 정책을 이해하셔야 되고 교통축도 보셔야 되고 계약에 관련된 민법의 이런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가잖아요. 그래서 중개업법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투자를 할 때는 세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행위는 법률 행위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기에 이제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네. 그래서 그 배움 중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아주 요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 시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동산이 안고 있는 곳은 다 공간이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제 투자 세계에서 우리가 상수, 변수를 구분했을 때 상수의 개념이에요. 시공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리고 교통축도 있고 개발축도 있습니다.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현장, 심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현장 심리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투자에서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건데요. 현장, 정책을 이해하셔야 되죠. 네, 정책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 정권에서 엄청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보셔야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는 것을 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임장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돼? 공급 물량이 얼마나 돼? 그리고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매매 가격은 얼마나 되지? 그리고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나가 보셔야 돼요. 이런 현황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상수와 이 변수를 보셨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하실 때 먼저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먼저 경험한 분들이라고 하면 상승 시장일 때 아파트를 두세 개 샀는데 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5억이었다가 뭐 2, 30억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걸 먼저 경험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먼저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권을 거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보합장일 때, 또 하락장일 때, 상승장일 때, 그리고 분명히 투자를 하면요, 실패도 맛보게 됩니다. 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대안으로 또 다시 일어섰고, 이런 노하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멘토를 함께 곁에 둔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또 삶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삶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배움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상수가 도시 기본 계획이다. 변수가 여러 정책이고 현장이고 임장이고 공급이고 가격이다. 그리고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상수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왜 해요? 했을 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라는 기준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부자라고 하면 굉장히 또 중압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삶이 바뀌는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투자를 잘하고 결과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거고 또한 또 시간적 자유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요 정도 와보니까요, 시간적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도 저의 시간에 맞춰서 상대방이 스케줄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자유는 투자를 잘 했을 때 그냥 따라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배움, 그 첫 번째 변수,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이게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누가 리더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투기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리더는 정부가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또는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내가 봐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서울도 있고요. 인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안양도 있고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에 대한 이해 도시기본계획의 플랜은 우리가 10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10년 주기로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개발할 거야 라는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예를 들은 거예요. 서울은 투자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서울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광화문하고요. 여의도하고 삼성을 세 개의 중심지로 두고 개발을 하겠다. 여기에 모든 업무나 편의시설이 들어오도록 집약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어떤 곳인가요? 일자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넓은 서울 땅에다가 이 세 가지 도심으로만 개발하기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시 또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권역별로 7개 광역축으로 또 쪼개놨어요. 그것이 이제 상암 수색도 있을 수 있고 용산도 있고요. 상계 창동도 있고 청량리 왕십리도 있고 네, 마곡도 있고 가산 대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는 그 권역이 있어요. 뭐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 남쪽을 나눠서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그리고 이 세 가지 꼭지 아까 세 개 도심 광화문, 여의도, 삼성 이 세 가지 꼭지 안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 용산 이렇게 7개 광역 중심지로 나누어서 이 중심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이 세 개의 도심과 연결시키고 동북권과 서북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동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교통축을 또 함께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는 제 책 201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도 정말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입지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요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10번 정도만 보시게 되면 이해가 정말 빨라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자리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고 7개로 개발하자니 또 너무 커요, 서울이. 그래서 또 12개의 지역을 또 쪼개어놨습니다. 그 지역은 뭐 재개발축도 될 수 있고 재개발축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쪼개서 거기를 집중 개발을 합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2022년도예요. 그 책에 따라서 투자했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자산이 늘어나 있겠죠. 근데 이건 결과를 보니까 아 그런 거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2030년, 2040년으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개 또한 너무나 커요, 지역이. 네. 그래서 또 53개의 생활권 권역으로 또 쪼개어 놨고요. 이 지역 하나하나마다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요. 답안지를 옆에 펼쳐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지 않고 어디 지역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불안해하셔야 돼요. 최근에 보면 뭐 송도가 3억이 떨어졌다. 또 뭐 세종이 얼마나 떨어졌다. 뭐 안양, 의왕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올해. 그럼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플랜을 제대로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투자해놓고 괜찮아.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내 집장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아파트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또 하나의 아파트 투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내가 전세 월세 살고 내가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또 투자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의 길잡이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런 걸 정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다가 각인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입지에 따라서 대장 아파트가 뭐야? 그럼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그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장 아파트가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아파트일 수는 있어도 나의 수익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익률을 가장 높게 채울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지금도 정말 제 눈에는 여러 지역이 보이거든요. 네.
제가 잠시 후에 그 지역도 조금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